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2분기 발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GM보단 테슬라를 사라라는 주문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하락 얼마나 지속될까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 오늘 숫자가 40을 가리키고 있고요. 현재 Fear 상태, 공포 상태에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엔비디아가 좀 폭락했지 않습니까? 지난 한 3일 연속 떨어졌는데 한 13% 정도 빠졌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그 엔비디아의 하락, 뭐 또 급락을 본다면 어떤 그 시장의 데미지가 크지 않을까, 공포감을 넘어서 아주 극도의 공포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은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뭐 어저께나 또 그저께나 거의 그냥 공포 요 정도 딱 숫자에 있거든요. 40, 41 뭐 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투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엔비디아의 어떤 그 폭락 사태 뭐 한 3일간 그게 크게 영향을 준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반대로 말하면 오늘 일부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뭐 투자들은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급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 지금 10% 빠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엔비디아로 돈을 안 번 사람 없거든요. 그것도 아무리 못 벌어도 300%씩 벌고 400%씩 벌거든요. 지금 웬만큼 그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요 800% 이상 다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900%, 뭐 1000%,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요, 엔비디아의 하락은 뭐 이건 크게 영향력 줄 거 없다. 근데 언론들은 또 호들갑 엄청 들지 않습니까?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 보면 자극적으로 너무 많이 그렇게 쓰는 듯한 것이 보입니다. 뭐 이제 끝이다, 이제 하락이다, 이제는 폭락이다, 이런 거. 물론 미국도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흐름 속에 있다. 그러니까 심리 상태는요, 이게 지금 약간의 공포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뉴트럴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름에 뭐 휴가 기간에 보통 팔고 떠나고, 지금 현재 어떤 매크로적인 큰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뭐 바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연준 의장의 어떤 뭐 갑작스러운 선회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선거도 뭐 11월이니까 좀 더 남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어가는요 슬로우하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큰 변동 없이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갈 것 같다. 횡보하면서 또 좋은 실적 나오면 상승하고,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조금씩 전진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요,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4대 선물 시장은요, 전체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P도요, 0.13 상승 중에 있고요. 다우도 0.17, 자, 나스닥 0.26% 상승 중입니다. 자, 이 정도면요, 뭐 내일, 이 전반적으로 이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해서 막 크게 빠지진 않고 오히려 조금씩 상승하는 1% 내외, 뭐 조금 많으면 2% 정도, 그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러셀 같은 경우 보십시오. 지금 0.32% 상승 중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는 편이죠, 평소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작은 주식들이 조금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투자들이 작은 주식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막 사고, 그리고 인플레이에 좀 강한 그러한 주식들에 조금 더 자금들이 이동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결국 또 러셀 작은 주식들이 올라오잖아요. 또 적정하게 올라와 버리면 다시 또 이 나스닥이나 이 기술주, 우량주, 매그니피센트 7으로 또 다시 몰려들게 되니까, 그런 흐름들 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일이나 10년물 금리 큰 변동 없어요. 오일 뭐 81.67 좀 올랐습니다. 자, 80이었다가 81.67. 그 10년물 금리 변동 없죠. 4.24 정도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자, 또 다른 소식, 즉 미국이 중국을 때린다라고 하는, 자, 미국이 중국을 짓밟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냐, 미국 정부가요, 차이나텔레콤,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콘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중국 통신사들 있죠. 그 중국 통신사들의 이 조사를 하겠다.
이들의 어떤 그동안 미국에서 하고 있는 뭐 존재감은 작아요. 그러나 미국에서의 활동했던 그러나 또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 자 이들이 이 미국인들의 정보를 가지고 혹시 잘못 오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리고 중국 정부로 보내서 어떤 그 국가에 위협이 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지금 현재 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이번에 조사가 있기 전에 이미 벌써 차이나텔레콤이나 이런 그 중국의 3대 통신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이 소위 워싱턴에 미국 이 백악관에 타겟이 되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이미 벌써 2019년도입니다. 19년도에 이미 차이나 모바일 그 이 회사의 그 이 애플리케이션 신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화 신청, 텔레폰 서비스를 우리가 신청했거든요. 미국 정부에다가. 근데 그거 디나이를 해서 거절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차이나 텔레콤과 차이나 유니콤이 있는데 이 두 회사의 라이센스도 박탈을 시켜버립니다. 각각 차이나 텔레콤은 2021년도고요. 그리고 2022년도죠. 2년 전입니다. 그때 차이나 유니콤의 라이센스까지 박탈시켜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 중국의 3대 통신사 이들의 그 활동들을 규제하고 이미 벌써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작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부터 이미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파란색으로 하나 보면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 3대 회사들을 전격적으로 또 조사한다라는 거죠. 그 조사가 뭐 미국 사람들 데이터를 미국에서 클라우드나 인터넷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규모는 작더라도 자 여기서 얻어진 미국인들의 정보나 데이터를 베이징으로 보낸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공격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중국 그 텔레콤 회사들, 중국 통신사들 전부 다 이 정부에서 지원받고 왔는 거 아니냐. 정부 회사느냐. 그러니까 Chinese government backed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government가 뒤에서 돌보고 결국 정부가 돌보고 있으니까 공산당 정부잖아요. 공산당 정부가 돌보니까 결국 이들의 정보는 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은 그러한 명분을 내고 있거든요. 물론 그 명분이 사실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국영 회사인데 미국은 다 민간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통신 회사들이랄지 뭐 부동산 회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은행도 마찬가지고 전부 정부 주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어떤 깨름직한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에 계속 뭐 중국 이 자동차, 전기차에 대해서도 뭐 관세를 매기고 뭐 유럽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 안 됐는데. 미국은요, 더 단호해요. 모든 것들, 뭐, 부품이랄지, 뭐, 웬만한 것들은요, 이제 중국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일부 때인가요?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미 미국의 그 띵크탱크 있죠? 미국의 띵크탱크에서는 오래전부터 중국을 쳐야 된다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중국을 눌러야 된다고. 지금 누르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거는 누르기 힘들 정도로 클 것이라는 거죠. 미국을 이기려고 하고 있고, 그 미국을 뛰어넘게 되면 그때는 정말 굴종의 외교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국을 지금 눌러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바이든이든 뭐 그중에 트럼프군요. 무조건 지금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들어가죠. 더군다나 이 선거를 앞두고서 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미국인들이 투표할 때 바이든은 친중국 아니냐 뭐 이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하게 이제 트럼프보다 오히려 더 전방위적으로 더 치밀하게 중국을 유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승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잘해서 이번 기회를 확실히 이 중국을 눌러놔야 된다. 이번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부동산부터 해서 정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확실히 눌러놓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관세도 하고 뭐 여러 항목별로 이렇게 하면요. 미국 자체도 데미지가 있어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게만 데미지가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도 손해를 보면서 이걸 감수하고 있는 거야. 그 손해가 뭡니까? 데미지가. 그게 대표적으로 하나가 지금 미국의 달러샵들이 많이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미국에 계신 분들 주변에 가보세요. 지금 달러샵 많이 문 닫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중국으로부터
값싸게 들어오는 물건들이요. 이제 가격을 이 관세를 뭐 30%씩 뭐 트럼프 때부터 그렇게 매기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저렴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버팁니까? 달러샵들이 못 버티죠. 그동 뭐 적어도 1달러에 팔면 50센트에 가져와야 되는데 관세까지 매기니까 뭐 거의 1달러 수준으로 가져오면 그게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 알게 모르게 그런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렇게 덜 잡히는 것도요.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고 가야 돼, 안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값싼 물건이 중국에서 들어오다가 지금 이 무역 전쟁 때문에 값싼 물건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국에 값싸게 들어오는 물건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관세를 높게 맞아서 들어오니까 자, 이전처럼 이제 값싼 물건을 미국인들이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당하고 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은 미국이 계속 중국을 누르는 그런 속에 있다. 그 전체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소식도요. 지금 중국 경제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이게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다 연관되어 있는 이슈거든요. 자, 타이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그런 탑 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특별히 그 공급망 있죠. 서플라이 체인을 다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현재 기업들의 그 동남아시아가 대체지로 이제 오고 있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 동남아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요. 결국 타이틀에서 나오지만 미국과 중국의 텐션, 긴장 관계 때문이죠.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우스이스트 에이시아, 동남아 국가들이 현재 차이나 플러스 원 스트래티지의 혜택을 받고 있다. 최고로 혜택받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중국이 있는데 중국에다가 하나 더 지금 다른 어떤 그 나라를 추가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업들이 리스크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비즈니스도 여러 비즈니스맨들이나 비즈니스들이요. 현재 그 중국 관련된 리스크가 굉장히 컸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 그냥 무분별하게 다 막아버리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관계 때문에 이 긴장감이 오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갖고 온다? 팔 수가 없는 거죠. 관세 맞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소위 말해 중국에만 어떤 이 의존한다 시장을, 그러니까 중국 시장만 의존하는 거 너무 위험한 거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중국에게만 공급을 받는 것은 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리스크를 해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중국도 하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다가 거점들을 마련해 놓고 중국이 이렇게 완전 폐쇄를 한다거나 다 막아버릴 때에 동남아시아로 돌려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거. 그런 방식이 오거든요. 실제로 중국 안에 공장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안에서 모든 공급을 다 소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들이 뭐 문을 닫거나 쫓아내거나 하면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기업을 두고 있더라도 중국에게 완전 로컬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로부터 오히려 이 소위 다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중국이 힘든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지금 안 되는 게요. 이미 이번에 코로나 지나고 중국이 너무 미국과 이 각을 세우니까 사실 기업들이 다 힘든 거잖아. 다들 미국이 우선이지 뭐 중국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안 되겠어. 중국이 너무 이게 공산정부에서 이게 규제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로 의존성을 넘겨버리니까 중국은 계속 힘들죠. 공장이 빠지고 이전만큼 투자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건 자업자득입니다. 자, 앞으로 이게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중국이 오픈하고 다 도와주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오픈하고 했는데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그게 지금 이런 거예요. 기업들이 이제 눈을 떴거든요. 니네 나라에서 전부 다 안 해. 우리나라 같은 건 다 철수했잖아요.
하도 치사한 짓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본인들의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다국적 기업들, 미국 기업들도요, 이 공급망을 다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중국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뭐 수입물, 중국이 무기화했잖아요. 그들이 큰 실수한 거죠. 자기들이 뭐 히토류 같은 경우 다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미 벌써 서구 사회는요, 히토류 대체지를 찾아가지고 계속 지금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그 철광석이랄지 뭐 여러 가지 소스도요, 중국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려가지고 오히려 동남아시아도 싸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공급받는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겠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의 전략들이거든요. 미국 기업들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100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50이 빠져버린다거나 한 70밖에 없다거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사이버트럭과 스타링크와 사이버트럭의 현재 연동성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사이버트럭에 이 뭐 전기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이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사실 사이버 트럭에 뭐 이 전기를 꽂아가지고 컨센트를 꽂아가지고 뭐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커피 물도 끓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이 지금 스타링크 미니 아래쪽에 보세요. 왼쪽 편에 보면 제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이 사이버 트럭에 현재 스타링크 미니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니가 굉장히 이제 폴업을 해요. 갖고 다니기가 편하죠. 이전에는 이 접시 자체가 너무 컸잖아요. 크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둔탁했는데 지금 이 미니가 나오니까요. 너무나도 이 휴대가 편하죠. 아이패드 하나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이버트랙에다가 이 전기선 보이죠? 연결되는 거. 이 뒤에 트렁크 쪽에 연결해서 딱 보니까요. 현재 지금 145메가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나오죠. 이 정도 뭐 인터넷 동영상까지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사이버트럭 끌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건데 오른쪽 사진 보세요. 이건요. 현재 그 스타링크 미니가 사이버트럭의 뒤에 그 자리 뒤에 보면은 물건을 넣는 그 어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접시가요. 저기에 딱 들어갑니다. 아이패드 하나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즈가 적당하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 지금 이 스타링크 미니가 굉장히 지금 현재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스타링크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가 여행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 사실 그 뒤에다가 짐 싣고 뭐 텐트도 싣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이 여행을 다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여행을 떠나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요. 이 전기가 안 터지고 통신이 안 터지는 것도 많거든요. 굉장히 그 산속에 캠핑하기도 좋고. 제가 이번에 요세미티도 다녀왔잖아요. 요세미티는요. 중간에 뭐 산 오르락 내려갈 때 이게 전화도 안 터지고 인터넷이 안 터지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이 산세가 아름답고 좋은데 그런 곳에서 뭐 인터넷 없이 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이 소위 사이버 트럭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뭐 차박을 하는 거죠. 이제 차박하면서 이제 저녁에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 찍은 걸 그날 좀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접시 하나 딱 켜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거 사이버 트럭에 직접 연결하면 되는 거야. 전기가 따로 필요 없죠. 사이버 트럭에 전기가 나오니까. 근데 스타링크가 바로 여기서 작동되는 거죠. 인터넷이 되고 여기서 뭐 동영상도 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 속에서 이게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이버트럭과 스타링크와 테슬라라는 자동차의 연동성은요 아주 시너지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아주 지금 뭐 머스크는요 사실 통신 잡죠, 우주를 잡죠. 다 잡은 거예요, 사실 이 머스크 자체가요. 그러니까 굉장한 참 일들을 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오늘 짐 크레이머가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짐 크레이머가요. 뭘 얘기했냐면 He would rather buy GM than Tesla라고 했습니다. 자, 자기는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면 지금 현재 테슬라를 사기보단 GM을 사라고 주문을 내렸습니다. Even though he thinks Tesla stock has bottomed. 자, 지금 이 짐 크레이머가 볼 때 테슬라가 주식이 지금 뭐 거의 바닥권인데
뭐 사실 내려갈 데도 없죠. 이제 바닥권인데, 자, 이 바닥에서 이 바닥이지만 사실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보다는 GM을 사라고 주문했거든요. 그럼 짐 크레이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보통 그 지금 이 프로그램 하나 맡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일반 그 시민들에게 전화를 받거나 이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주식을 사도 되냐 안 되냐 이걸 이제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마치 한국에 왜 부동산이 있으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혹시 저 다른 쪽으로 가도 될까요? 뭐 분당으로 가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상담받듯이 짐 크레이머도 주식에 대해서 그런 상담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상담을 받고서 얘기를 해준 게 바로 지금 현재 테슬라가 바닥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보단 GM을 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얘기 보세요. He says Mary Barra is crushing이라고 합니다. 자, 메리 바라가 GM의 CEO거든요. 메리 바라가 분명히 그것을 깨뜨릴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테슬라거든요. GM이 테슬라를 확실하게 짓밟고 이길 것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오히려 썸네일에서 거꾸로 얘기를 했죠. GM 대신 테슬라를 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짐 크레이머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원래 짐 크레이머에 대해서는 뭐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짐 크레이머는 지금 단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원래 월가에서 보통 짐 크레이머 반대로 하면 다 뭐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긴 하지만, 자, 어찌됐든 모든 면에서 과장된 게 더 있는 거 사실입니다. 자, 어찌됐든 뭐 짐 크레이머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GM이 낫지 않겠냐 이랬지만, GM 주식은요 아무리 사봐야 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근데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어떤 단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에 테슬라가 어떤 상승 모멘텀이 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만 마지막 부분에 메리 바라가 지금 테슬라를 짓밟을 것이라는, 그거 되게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실성한 소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 또 기사가 나오면요, 뭐 전혀 흔들릴 필요 없이 오히려 거꾸로 해석하면 된다. GM보다 테슬라를 사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게리 블랙이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자, 이미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얘기는 뭐 벌써 테슬라들 사이에서 계속 얘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우리도 뭐 대략적으로 다 예상들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번에 이제 2분기 딜리버리 이게 이제 인도량에 대한 발표가 약 8일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 지금 뭐 일주일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있죠. 자, 그런데 게리 블랙은요, 현재 이 월스트리트의 이 전망 자체가, 기대치가 현재 44만 2천 대를 보고 있다고 지금 전망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높다라는 거죠. 44만 2천 대가요. 왜냐? 본인의 예상치가요, second quarter estimate, 본인의 예상치는 한 42만 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1년 전 대비 마이너스 10% 감소한 거다. 그런데 월가 예측치는 마이너스 5% 감소한 것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가 예측이 좀 높다, 차라리 좀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 사이에 좀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 중 사이에 낮출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월가의 2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최근에 몇 주 사이 계속 내려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전히 좀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또 컨센서스보다 이 실제 나온 것이 좀 소위 말해서 낮게 나오게 되면요, 뭐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좀 보면요, 기본적으로 2024년 전체 딜리버리, 올해 이제 전체 딜리버리가 인도량이 아마도 이 네거티브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월가의 예측을 좀 보면요, 이 181만 1000대를 보고 있는데, 혹은 또 180만 900대, 요 정도, 9000대, 요렇게 지금 2023년도 이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181만 대면은 조금 넘었죠. 거의 뭐 성장률은 별로 없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올해 181만 대를 해버려서 별로 크게 상승하는 것 없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작년보다 조금 는 건데 미미할 정도로.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전년도 대비 좀 성장이 멈춘다 이런 측면에서도 또 영향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주가에도. 자, 그리고 본인은 오히려 좀 더 적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170만 대 정도 올해. 그러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6%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숫자가 인도량이 준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두 번 연속으로 또 이 전체 컨퍼런스나 이 딜리버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EPS도 떨어뜨리게 될 거고, EPS가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딜리버리가 미스가 나면요, 결국 이 EPS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이 테슬라 2분기 이 소위 딜리버리 발표와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까지 연결해서 일단 첫째로 딜리버리 발표가 났을 때에 미스가 나고, 그래서 이 결국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데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뭐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오히려 실적 발표가 안 좋았는데 또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뭐 이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지금 현재는 계속 이분하다가 결국은 어느 지점에 이르면 다시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감에 오히려 더 사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다리세요. 줍줍을 다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더 사모고 싶은 사람들은요, 한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8일 뒤면 인도량 발표 나잖아요. 근데 지금 예상치는 적게 나올 거예요. 예상치보다. 그러면 그 주가가 밀리면요, 그때 좀 담아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한번 가져가는 것도 좋죠. 왜냐면 계속 결국 수량이 중요하니까. 지금 뭐 테슬라는 자동차는 꾸준하게 계속 팔리고 있는데, 결국 전기차를 뛰어넘어서 인공지능, 즉 자율주행과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주가가 소위 펌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 더 쌀 때 더 사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현재는 얼마나 더 싸게 살 수 있는가, 요게 지금 관건인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8일 뒤에 어닝 발표를 기다려 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또 거꾸로 오히려 이 기회에 더 사겠다, 뭐 이래 버리면서 올라가 버리면요, 뭐 그러면은 그럼 땡큐인 거죠. 뭐 어차피 갖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번엔 한번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쯤 하도록 하고요. 멤버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광고를 좀 올렸습니다. 자, 제가 내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이제 이 멤버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종교수였습니다.